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67살 미숙 씨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도 받고 싶지만 돈이 듭니다. 만약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6살 영희 씨도 그랬습니다. 지병 때문에 매달 나가는 병원비가 무거웠고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혼자 살면서 건강검진은 3년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죠. 반면 미숙 씨도 똑같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3년 전에는 큰 수술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돈 걱정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연금, 똑같은 생활.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미숙 씨는 어른혈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야,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나라야. 제도가 있어도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단돈 1원도 깎아주지 않아. 이것은 미숙 씨가 수술을 되기로 알게 된 의료비가 줄어드는 5가지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불안을 지워나가는 그 5가지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영희 씨의 입버릇은 어쩔 수 없지 해서 괜찮아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해 약을 늘어놓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먹는 약이 어느새 4종류로 또 늘어 있었습니다. 나 홀로 사는 삶,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아이들은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습니다.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매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원인은 병원비였습니다. 한 달에 2번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 오전에 집을 나서 대기실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 진료가 끝나고 약국까지 들러서 집에 올 때면 이미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몸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돈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게 언제였더라? 3년 전. 그 후로는 쭉 받지 못했습니다. 종합검진은 30만 원도 넘게 들잖아. 그럴 여유는 없어. 방송에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심이 철렁하지만 애써 모른 척 넘겨왔습니다. 무서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녁에는 반값 할인이 붙은 반찬을 딱 하나만 사서 돌아옵니다. 밤에 혼자 방송을 켭니다. 입원비를 내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만약 내가 입원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몇백만 원이나 드는 건 아닐까? 모아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딸에게 상의해볼까? 하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계속 말해왔으니까요. 알아보는 방법도 모릅니다. 관공서 문턱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방송을 끄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불에 들어가 천장을 바라봅니다. 병원비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영희 씨는 계속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약국에서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며칠 뒤 오후 영희 씨는 늘 가던 약국에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내고 번호표를 기다리는 익숙한 풍경, 익숙한 시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영희 씨! 돌아보니 낯익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67살 미숙 씨, 옛날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미숙 언니, 와, 정말 오랜만이야.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3년 전에 큰 수술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술했다고 들어서 걱정했어. 괜찮은 거야? 괜찮아. 수술은 힘들었지만 말야. 사실 돈 문제는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았어. 응? 수술하면 몇백만 원이나 드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몰랐을 뿐이었어. 쓸 수 있는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더라고. 약을 받은 두 사람은 약국 밖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도라니,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나도 옛날엔 영희 씨랑 똑같았어. 병원비가 무서워서 건강검진도 미루고 제도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알아볼 생각도 안 했지. 그런데 수술할 때 병원 상담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아는 순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고 너무 아까웠어. 그렇게나 달라? 영희 씨, 매년 의료비 세금 공제 받아? 의료비 공제? 우리는 연금만 받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제일 아까운 거야. 미숙 씨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영희 씨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제도가 5가지나 있어.
하나씩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볼래?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국 앞 의자에서 작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 공제야.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은 있는데 1년에 돈을 아주 많이 써야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린 그 정도까지는 안 쓰니까 상관없는 줄 알았지, 영희 씨. 그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연금으로 생활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기준 금액이 훨씬 낮아져.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신고하면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야. 직장인들은 기준이 높지만 우리처럼 소득이 적은 사람은 훨씬 낮은 금액부터 시작해. 몰랐어. 계속 아주 큰 돈을 써야만 되는 줄 알았지. 나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서 신고를 안 했어. 그런데 수술한 해에 처음으로 신고했더니 몇만 원이나 돌려받은 거 있지? 영희 씨는 매달 병원에 가잖아. 약값까지 합치면 1년에 꽤 큰 금액이 될 거야. 그걸 매년 신고 안 하고 그냥 두면 몇 년치를 손해보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나? 하지만 병원 창고에서 낸 돈뿐이잖아. 그것도 오해야. 사실 병원에 갈 때 탄 버스나 전철 요금도 포함할 수 있어. 약국에서 산 일반 감기약도 치료 목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떨어져 살아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자녀의 분과 합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합산할 수 있다고? 그럼 금액이 더 커지겠네? 단, 주의점도 있어. 미용 목적의 치료나 건강보조식품은 대상이 아니야. 어디까지나 치료나 진찰에 들어간 비용만 돼. 그리고 이걸 받으려면 매년 세금 신고 기간에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해. 알아서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서류 챙기는 거 어렵잖아.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세무서에 가면 직원분이 다 알려줘. 신고 기간에는 상담 코너도 있고. 필요한 건 영수증을 잘 모아두는 것뿐이야. 요령은 매달 영수증을 봉투 하나에 모아두는 거야. 연말이 되어서 허둥지둥 찾지 말고. 영수증을 버리는 건 돈을 버리는 거랑 똑같아. 당장 오늘부터 주방에 봉투를 하나 놔둬봐. 영희 씨는 지금까지 무심코 버렸던 영수증들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치나 버린 걸까? 이게 첫 번째야. 하지만 다음은 더 금액이 큰 이야기야. 영희 씨, 집안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 없어? 위험한 곳?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다고 예전부터 생각하긴 했는데. 두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집수리 비용 지원이야. 사실 나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꼭 달고 싶었거든. 그런데 수리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연금 생활자한테는 무리잖아. 그래서 포기했었어. 수리비는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거니까. 장기 요양보험을 쓰면 내 돈은 10분의 1에서 10분의 3만 내면 돼. 200만 원짜리 공사가 2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되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집안을 고치는 공사비를 보태주는 제도가 있어. 손잡이 설치, 문턱 없애기,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으로 바꾸기 등 집안의 위험을 줄이는 거라면 여러 가지가 대상이 돼. 한번 생각해봐. 만약 넘어져서 뼈라도 부러지면 입원비에 재활치료비에 몇백만 원이 들지도 모르잖아. 손잡이에 몇만 원 써서 넘어지는 걸 막는 게 쌀까? 넘어지고 나서 몇백만 원 쓰는 게 쌀까? 그야 손잡이지. 하지만 그런 혜택은 아주 몸이 불편한 중증 환자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아주 불편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조금 불안한 단계인 분들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나도 수술하고 나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현관과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았어. 이 제도를 써서 내 돈은 몇만 원밖에 안 들었지. 만약 몰랐다면 200만 원을 다 내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거야. 단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해. 먼저 공사부터 해버리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반드시 상담 먼저, 그 다음 공사.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인정받는 건 어떻게 해? 어려울 것 같은데?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다 알려줘. 거기에 가서 손잡이를 달고 싶은데요 하고 상담만 하면 돼. 나머지는 그쪽에서 절차를 밟아주니까.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하는 거야. 넘어져서 후회할래? 넘어지기 전에 손잡이를 달래. 몇만 원으로 안전을 살 수 있다면 싼 거잖아. 영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을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조금 진지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 하나만 물어봐도 돼? 건강검진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제야? 영희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암검진이야. 3년 전 종합검진이 너무 비싸서 그 후로는 못했어. 30만 원이나 넘게 들잖아. 그럴 여유 없어. 하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방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 영희 씨, 비싼 종합검진이랑 나라에서 해주는 암검진은 다른 거야. 일정 나이가 넘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무료이거나 몇천 원 정도의 아주 적은 돈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어. 몇천 원?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야. 나라에서 병을 빨리 발견하길 바래서 싸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둔 거야.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같은 검진을 아주 싼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 비싼 종합검진을 받지 않아도 이런 검진들을 각각 따로 받으면 전부 다 받아도 몇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몇만 원? 그걸 몰랐으면 계속 30만 원을 내거나 아예 안 받거나 둘 중 하나였단 말이네? 그런 거지. 모른다는 건 정말 아까운 거야. 하지만 싸다는 건 검사를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싸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나라에서 권장하는 제대로 된 검사야. 나라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내주니까 우리한테 싼 것뿐이지. 미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나 수술 끝난 후에 처음으로 이 검진에 대해 알게 됐어. 솔직히 너무 억울했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훨씬 초기 단계에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희 씨는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 단 지역마다 대상 나이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구청이나 보건소에 꼭 확인해 봐야 해. 우편물로 안내장이 오는 곳도 있고 안 오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 예약도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건강검진은 병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몇천 원으로 안심을 살 수 있다면 싸잖아. 영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늘 무서워서 외면했던 사실과 드디어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언니,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수술할 때 돈은 어떻게 했어? 몇백만 원이나 들었을 텐데. 네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야. 이게 제일 큰 이야기지. 입원하면 돈 엄청 깨진다고 하잖아. 그게 제일 무서워. 내가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혼자니까 전부 다 알아서 해야 하는데 밤에 자다가도 그 생각에 번쩍 깰 때가 있어. 알아. 나도 수술 결정됐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돈 괜찮을까? 였어. 병보다 돈 걱정이 먼저였지. 그런데 병원 상담 직원분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걸 알려줬어. 이걸 아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가 되더라고. 본인 부담 상한제? 쉽게 말하면 한 달 동안 내가 내야 하는 병원비의 지붕, 즉 상한선이 있다는 제도야. 지붕? 응. 아무리 비싼 수술을 하고 오래 입원해도 한 달 동안 내가 내는 금액은 여기까지만이라는 지붕이 정해져 있어. 그 지붕을 넘어가는 돈은 돌려받는 거야. 그 지붕이 얼만데?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처럼 연금 받는 사람들은 대략 100만 원 남짓인 경우가 많아. 100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그래. 만약 수술비 총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도 내가 내는 건 그 상한선 가지고 나머지는 돌려받아. 1000만 원짜리 수술도 100만 원 남짓에? 응. 아느냐 모르느냐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영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나라는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거든. 모르면 그냥 내야 해. 알면 훨씬 적게 내도 되는데. 같은 수술인데도 말이야. 하지만 처음에 큰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면 당장 낼 큰 돈이 없으면 어떡해? 그게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지. 하지만 미리 상한액 적용 증명서라는 걸 받아두면 병원 창구에서 결제할 때 처음부터 그 상한선까지만 돈을 내면 돼. 굳이 큰 돈을 빌려서 먼저 낼 필요가 없어져. 처음부터 상한선까지만? 그건 정말 다행이네. 그러니까 입원이나 수술이 결정되면 제일 먼저 이 증명서부터 받아. 이것만 기억해둬. 단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고 비급여 병실료나 밥값은 대상이 아니야. 어디까지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해당돼. 신청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하거나 서류 한 장만 쓰면 돼. 제도는 쓰라고 있는 거야.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어.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그래, 우리는 평생 세금을 내왔잖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영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가심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영희 씨, 최근에 아는 분이 대상포진 걸렸다고 하지 않았어? 엄청 아프다고 해서 나도 무서워하고 있었어. 사실 그것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 5번째는 대상포진 예방주사 지원이야. 대상포진은 진짜 너무 아파서 신경에 후유증이 남기도 하잖아. 예방주사가 있다는 건 아는데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 맞아. 그냥 맞으려면 10몇만 원에서 20만 원도 훌쩍 넘어.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못 맞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요즘은 보건소나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곳이 엄청 늘어났어.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도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거라 나이 들수록 걸리기 쉽거든. 그래서 일정 나이 이상인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비용을 보태주는 거야. 만약 걸리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 통원 치료에 약값에 입원까지. 신경통이 남으면 몇 년씩 치료받아야 해. 예방주사를 지원받아서 적은 돈으로 맞는 것과 걸리고 나서 큰 돈을 병원비로 쓰는 것 중 어느 쪽이 사겠어? 그야 예방주사지. 하지만 부작용 같은 건 안 무서워? 주사 맞은 자리가 붓거나 열이 살짝 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몸이 면역력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야. 걱정되면 늘 가는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랑 먼저 상담해보는 게 좋아. 나도 작년에 지원받아서 아주 싼 값에 맞았어. 팔이 좀 부었지만 이틀 만에 가라앉더라고. 우리 동네도 지원을 해줄까? 그건 보건소나 구청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 동네마다 대상도 금액도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먼저 전화해서 물어봐. 이것도 결국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프다고 우는 것보다 돈 굳었다고 웃는 게 낫잖아. 영희 씨도 무심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웃는 게 훨씬 낫지. 5가지 제도를 모두 듣고 난 영희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5가지 다 몰랐어. 전부 다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알고 전화해서 묻는다. 그게 다야. 5가지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안 줘. 하지만 신청하면 1년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나라는 원래 그래. 가만히 기다린다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 반년 후 영희 씨와 미숙 씨가 동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그날 약국에서 언니를 못 만났으면 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무서워만 하고 있었을 거야. 영희 씨가 스스로 알아보고 직접 전화하고 움직인 거야. 나는 힌트를 주었을 뿐이지. 하지만 그 힌트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럼 이번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힌트를 줄 차례네. 우선 옆집 아주머니한테 좀 알려줘야겠어. 영희 씨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제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비 공제. 연금생활자는 더 낮은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와 약값도 포함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둘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집수리 지원. 안전 손잡이 등 집안 공사 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공사 전 등급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셋째, 시군구 암검진. 보건소나 구청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주요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본인 부담 상한제. 한 달 병원비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입원 전 미리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대상포진 예방주사 지원. 많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 5가지 모두 사시는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꼭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아는 것만으로도 보호받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되고 물어보면 되니까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몰랐네 했던 제도가 하나라도 있다면 내일 당장 전화해보세요. 동네 의사 선생님께, 주민센터에, 건강보험공단에 거는 전화 한 통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통해 알려주세요. 아는 것이 가장 든든한 부적이 될 테니까요. 영희 씨와 미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갑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뭐여, 갑자기. 모른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였어. 그런데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졌어. 난 그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흐흐, 그러게. 두 사람의 뒷모습이 따스한 저녁 노을에 물들어갑니다.